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407페이지 유형별 연습 문제, 바로 실무 수행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분계 연습이 되겠습니다. 이 분계 연습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해본 것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이제 중간쯤 가면은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분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TAT 2급의 전표 작성, 일반전표, 특히 일반전표 작성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거래를 여기 분계 연습에서 경험해 가지고 공부해 두는 것으로, 그런 기회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07페이지 1번부터 한번 분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모장에다가 분계를 하면서 한번 어, 자, 1번은 이런 문제네요. 평화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200만 원을 거래처 서울 상사가 발행한 받으러움으로 배서양도 결제했다. 뭐 어음 관련 문제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사변에 외상매입금이 와야죠. 거래처가 평화 상사고, 대변이 배서양도니까 대변이 받으러움이죠. 받으러움 거래처는 서울 상사가 되겠죠. 분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받으러움 줄에 클릭을 한 다음에 자금 관리 해가지고 배서양도에 대한 자금 관리 해주면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어떤 문제냐? 이런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매출처 대구상사의 제품을 매출하고 수령한 대구상사 발행 약속어음 1200만 원을 우리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데 금일 만기가 도래했다. 이에 대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추심료 7만 원 차감한 잔액을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통지를 받았다. 자, 우리가 추심료에 대한 그 회계 처리, 우리가 본문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은행에서 돈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비용은 판매 관리비로 판매 관리비에 속하도록 800번대 코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7만 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돈이 입금됐죠.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우리은행으로 코드 거는 거 잘 해주셔야 되고, 1200만 원에서 7만 원 빠지니까 1193만 원이 들어왔겠네요. 대변에는 어음이 만기됐으니까 대변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대구 상사에서 받은 거니까 코드 걸어주시고 1200만 원,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받으러움을 우리가 만기 처리하는 자금 관리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추심료 회계 처리한 적이 없는데, 추심료를 만약에 은행에서 차감시켰다 그러면 8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은요. 4월 1일 회사는 부족한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유 중인 대전 상사의 받으러온 100만 원을 한국은행에 현금으로 매각했다. 이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그러죠. 할인. 어음을 은행에다 매각하는 걸
매각 할인이라고 합니다. 만기일은 8월 31일인데 할인율은 12%를 적용했고요. 매각 거래로 회계 처리를 해라. 그러면 요 할인료가 얼마인지 또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 계산을 안 해줬네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이 월할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할인료를 계산을 먼저 하겠습니다. 1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1년 이자가 나오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자 만기가 이 어음의 만기가 8월 31일이고요. 우리는 4월 1일 날 이 어음을 은행에 매각했습니다. 그러면 4월, 5월, 6월, 7월, 8월 손가락을 꼽아 보아야 될까요? 4월, 5월, 6월, 7월, 8월 5개월이에요. 5개월치 이자를 은행에서 요구하겠죠. 그래서 곱하기 5 나누기 12 이게 할인료의 계산입니다. 대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 할인료는 얼마다 이게 계산을 딱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요 3번은 우리가 할인료를 계산을 해야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의 12%는 12만 원인데 5개월 치니까 곱하기 5 나누기 12 하면은 5만 원 나오겠네요. 할인료 5만 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죠. 할인료는 여러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차별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5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입금이 됐잖아요. 한국은행 현금이 됐군요. 현금이 들어왔군요. 현금이 95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95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는 거는 받으러움이 대변에 가야죠. 받으러움 가로 열고 거래처가 대전 상사에서 받은 거니까 거래처가 대전 상사하고 금액은 100만 원짜리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으러움 클릭한 다음에 배서 아니죠. 할인에 대한 자금 관리 해주면 돼요. 다음은 4번은 어떤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문제네요. 4번.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주거래처인 제주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소거금 3천만 원을 곧바로 우리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50만 원 및 추심 수수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단 어음 할인은 매각 거래로 간주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이때 말이죠. 할인료하고 추심료. 원래는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죠. 예,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리고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심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에 합산 처리해야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추심료는 만기가 되었을 때는 판매관리비지만 정상적인 거래이니까 이거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다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상적인 판매 활동의 자금 회수 활동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은행에다가 할인하는 것은 우리가 만기 이전에 운전 자금이 부족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추심료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영업의 비용 처리가 돼요. 즉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포함시켜 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할인 문제입니다만은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건 할인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알려줬으니까.
52만 원으로 본다 이거예요. 52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수령했죠. 잔액은 그러면 3천만 원에서 52만 원을 빼면은 2,948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얘기가 되죠. 2,948만 원 차변의 현금이고요. 대변은 받으러움은 거래처가 제주 상사로부터 받은 거니까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제주, 금액은 3천만 원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가 돼야 되고요. 이 받으러움 줄 클릭한 다음에 역시 할인에 대한 자금 관리 해주면 됩니다. 네. 다음은 5번은 무슨 문제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470만 원을 금일자로 연 8% 이자율로 동점에 3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대체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외상 매출처가 이제 우리 회사의 거래처인 광주 상사인데, 예, 광주 상사가 이제 원래 오늘 돈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갚지를 못하면서 미안하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돈을 빌린 걸로 하고 이자를 8%를 쳐주겠습니다. 연 8%.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예, 저기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3개월이니까 3개월 돈을 빌린 걸로 서로 합의를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변에 새로운 자산이 증가합니다. 단기 대여금. 거래처는 광주 상사가 되겠고요. 금액은 470만 원 그대로 차용증 썼겠죠. 대변에는 또 자산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광주 상사 똑같은 거래처고요. 금액은 470만 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대체시키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3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요거는 3개월간 또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제 원래 오늘 갚아야 되는데 오늘 못 갚았으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자를 쳐주겠습니다. 연 이자율 8% 적용해가지고 이자를 쳐드릴게요. 미안합니다.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서명해서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단기 대여금으로 서로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세요. 예, 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6번은. 평화 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네, 아까 5번과 비슷한데 5번하고 반대의 경우입니다. 5번은 이제 우리 회사의 외상 매출금을 우리가 돈 빌려준 걸로 이렇게 대체한 거고 6번은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되는 1,000만 원 외상 매입금을 500은 오늘 이체시켜 줬고
나머지 500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거예요. 금전 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자율은 12%, 원금 상환 기간은 차용일로부터 10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되네요. 이자 지급 기간은 원금 상환 때 일시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가 거래처 평화상사에 1,000만 원이 부채 감소가 일단 됩니다. 일단 되고 대변은 그중에 500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했으니까 보통예금 한국은행께 500만 원 감소합니다. 자산 감소죠. 나머지 500은 우리가 10개월간 차용한 걸로 했단 말이에요. 부채가 증가죠.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 거래처는 평화상사. 단기 차입금의 거래처. 500만 원 부채가 증가하는 겁니다. 네, 이런 회계 처리가 되는 거죠. 이런 거래가 또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가 이런 일반 채권이나 일반 채무로 대체되는 그러한 회계 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7번의 문제는 또 어떤 문제인가요? 우리 상사로부터 매입했던 원재료에 대한 외상매입금 820만 원 중 품질 불량으로 인하여 애누리 받은 7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를 합시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을 오늘 현금 지급한 거예요. 820만 원을 다 갚은 게 아니라 70만 원 제외하고 갚은 거예요. 그러면 70만 원을 왜 제외했느냐? 애누리 받았다 이거 애누리. 불량으로. 우리가 제품 가격을 깎았다 이거 우리가 깎았어요. 애누리 받았다. 그러면 이건 매입 애누리가 됩니다. 원재료에 대한 매입 애누리. 자, 그래서 매입 애누리를 넣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의 분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 감소는 차변이잖아요.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우리 상사죠. 820만 원. 부채 감소시키고 대변의 매입 애누리 70만 원. 물론 이제 매입 애누리는 코드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원재료니까 원재료 차감 계정인 매입 애누리를 이제 코드 찾을 때 잘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 지급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750만 원 감소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강릉 상사로부터 제품 매출 후 외상 매출금 500에 대하여 조기 회수에 따른 매출 할인율 2%,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우리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고 회계 처리해봐라. 자, 외상매출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매출 할인, 여기 개념 과목 다 나와 있어요. 예. 자, 이 거래에서는 이게 매출 할인이 얼마인지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할인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입 할인액은 얼마인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만 원 곱하기 할인율이 2%라고 그랬죠? 2%. 이걸 할인받은 거예요. 500만 원 곱하기 2%. 그러면 10만 원인가요? 500만 원 곱하기 2%. 네, 10만 원이 나오죠. 바로 1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회를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는 것은 매입 할인이 아니라 매출 할인인데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매출 우리가 파는 거에 대한 할인, 매출 할인을. 자, 매출 할인은 매출액의 차감 계정이니까요. 매출액이 대변이니까 차변에 와서 차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매출 할인, 제품 매출의 차감 계정으로 찾아서 코드는 잘 골라야 되고요. 이걸 차감한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입금이 되죠.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차산이 증가하는데 이런 당좌예금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우리은행 얼마가 들어오냐면 49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4,900,000. 이게 차변이죠. 자, 대변은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죠.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죠. 강릉 상사.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외상 매출금 자산 감소가 되는 그런 거래입니다. 네. 7번에서는 매입 애누리라는 것을 우리가 해봤고 8번에서는 매출 할인 나왔습니다. 다음은 이제 9번이 어떤 문제인가 볼게요. 부실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3,300만 원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대손 처리를 하였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대손 충당금은 우리가 합계전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해가지고 회계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회했더니 1,000만 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자,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고 회계 처리를 한번 해봐라.
그러면 외상매출금이 지금 3,300이 대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을 대손 처리해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대손 충당금에서 상계할 수가 있으므로 2,300만 원은 대손 상각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로 비용 처리해 주면 됩니다. 예, 대손 처리 회계 사변의 대손 충당금. 자, 이건 코드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109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거든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그 다음 코드 109번이어야 되는 것이죠. 네, 대손 충당금 1,000만 원 상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한다고 그랬죠. 비용 발생 차변이잖아요. 차변의 대손 상각비. 나머지가 2,300이죠. 2,300만 원. 이게 차변 요소이고요. 대변 요소. 외상매출금 자산 감소시켜야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부실상사예요. 3,300만 원. 예, 대손처리 회계였습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건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부가세 관련된 회계 처리도 같이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메인 매출점표에서 해야 될 다음 주제가 대손세 공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잖아요. 바로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나왔을 때 예, 그리고 확정 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인데, 예, 그건 당연히 이와 같은 대손 처리 회계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 내용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대손 처리 회계를 할 거예요. 자, 다음은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은 나약기업의 제품을 매출하고 받은 나약기업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인해서 대손이 확정됐습니다. 아까 9번은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던 거고 예,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그 대손에는 대손 사유가 있어요. 예, 그런데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대손이 발생하고 이번 10번은 우리가 받은 그 어음이 부도가 나서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것. 그 대손이 확정되는 건 부도라는 건 부도가 오늘 났다고 해서 오늘 대손을 확정하진 않아요. 부도가 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이 확정되거든요. 6개월 동안 돈을 못 받게 되면. 그래서 오늘이 그 6개월이 지난 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대손 충당금 잔액은 500만 원이에요. 대손 처리하는 날. 예.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100만 원 부족한 것은 대손 상각비가 됩니다. 자, 차변의 대손 충당금인데 코드가 달라요. 아까 9번에서 외상매입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109번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니까. 하지만 10번은 어음입니다. 받으러. 받으러음이 부도가 난 거예요. 받으러음이 코드가 110이거든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 코드는 111이 됩니다. 이걸 써야 되고요. 500만 원 차감하고 모자라는 게 100만 원 모자라죠.
그게 대손 삼각비가 됩니다. 대손 삼각비 비용 처리 100만 원. 비용 발생이죠. 그리고 대변이 받으러움이 되는 거죠.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나약기업이 거래처가 되겠고 금액은 600만 원이고요. 이건 이제 받으러움에 대한 부도 자금 관리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어음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본 것이 있죠. 물론 있지만 지금 여기 분계 연습에 나오는 이런 스타일의 것은 없었던 것도 있어요. 없는 것도 있으니까 새로운 내용 여러분이 잘 챙겨서 정리하셔야 돼요. 다음은 11번을 보죠. 당사는 부실기업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이거는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1,000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모아 전액 대손 처리했습니다. 오늘. 자, 오늘 대손 처리하는 날 대손 충당금이 단기 대여금에 대한 전손 충당금을 말하는 거예요. 700만 원이 있는 상태. 자,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움은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판매 관리비인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기 대여금과 같은 이런 일반 매출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에 대한 대손 시에는 우리가 판매 관리비가 아닙니다. 그때 발생하는 비용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네, 그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11번은 차변의 대손 충당금, 단기 대여금 코드를 제가 외우지 못해가지고 아무튼 단기 대여금의 다음 코드를 써야 됩니다. 700만 원이고요. 부족한 300만 원을 기타의 대손 상각비, 영업의 비용 처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대손 상각비는 판매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대변의 자산 감소가 단기 대여금이 됩니다. 단기 대여금의 거래처는 부실 기업이 돼야 되겠죠. 1,000만 원이에요. 단기 대여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 대손 처리한 개성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 200만 원이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몇 문제 대손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렇게 대손 처리를 지난해 2025년도에 했다 이거예요.
개성상사 외상매출금. 그래서 개성상사의 외상매출금이 지금 잔액이 없는 거잖아요. 대손 처리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오늘 입금이 됐다 이거예요. 돈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의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이 했고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외상매출금 200만 원 이렇게 없애주고 우리가 대손 충당금에서 100만 원 정리하고 모자라는 것은 비용 처리했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외상매출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을 못하고 우리가 대손 처리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돈을 받게 됐으면 외상매출금을 받은 게 아니라 대손 충당금으로 다시 충당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12번 같은 경우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한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매출채권이 대손 처리를 했는데 그게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해버리면 돼요. 다른 게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으니까 차별은 보통예금 거래처가 어딘가요? 한국은행 200만 원 자산 증가 시키고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다.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에다 충당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네, 대손 처리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시킨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라. 그 다음에 13번을 볼까요? 전기의 평화상사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을 회수 불능채권으로 대손 처리를 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되었다. 예, 이것도 지금 12번과 같은 경우예요. 단 상기 금액은 전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 대손 요건 충족으로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대손 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딱 우리가 그 다음 주제로 하는 대손세 공제 관련된 그 실습을 하고 이걸 하면은 여러분이 금방 아는 얘기인데 뭐 일단 그냥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하는 것과 이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13번의 설명을 여러분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12번은 전부 다 대손충당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것은 무시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13번에서는 지금 13번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련된 회계 처리를 포함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뜯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전기에 평화상사 외상매출금 440만 원이 회수 불능해가지고 대손 처리했어요. 그러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44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때 이 40만 원이죠. 부가세. 우리가 대손 처리를 할 때 이미 매출세액은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받게 되면은 확정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받았어요. 예,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대손세액 공제받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차변의 부가세 애수금. 원래 매출세액은 대변에 기입하잖아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키고 나서 그걸 회계 처리해 줄 때 차변에다 잡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 처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를? 40만 원을.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이걸 받았으니까 못 받는 줄 알고 매출세액에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가야 돼요. 제자리가 어디예요? 대변의 부가세 수금이 가는 겁니다.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세금 내야죠. 예. 공제 받은 것을 다시 납부해야 돼. 자, 얼마를 받았냐면요. 차변에 현금으로 회수했네요. 440만 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440만 원. 대손 처리했던 440만 원을 오늘 현금으로 회수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돈을 받게 됐다. 근데 작년에 부가세 일기 확정 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야 되니까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400만 원은 어떻게 정리할까요? 12번과 똑같아요. 나머지 400만 원.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는 부가세를 뺀 나머지 400만 원 대손 충당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그래서 이 대손세 공제 관련한 요 40, 이 문제로 말하면 지금 40만 원인데 이때 이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시간에 하는 대손세 공제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때 대손세액만큼을 여러분이 차변의 부가세 수금 이렇게 회계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 문제, 우리가 내일 해야 되는 그 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 분계 문제가. 예. 그렇게 대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대손세액까지 공제를 받았는데, 1년 지나서, 1년 지나서 돈을 받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세금 다시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의 부가세 수금이. 그러면 이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도 세금을 다시 내는 것으로 반영을 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만은 우리가 이 문제에서는 부가세 신고 관련된 거는 빼고 회사 내에서 회계 처리해야 되는 재무회계 문제만 출제를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재무회계, 우리 회사 내에 회계 처리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이제 부가세 신고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 서류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대손세 공제 신고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는 분계를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 때 이것과 요 전 사건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전 사건으로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 분계 연습은 여기 408쪽까지
그냥 딱 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접어놓기 좋게. 그래서 409쪽 14번부터 분계는 우리 다음 분계 연습 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여러분이 오늘 질문하실 게 있으셨으면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